자, 145페이지 계속 이어서 보면은 맨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 청취입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 거기 보면 공청회라고 돼 있죠? 공청회. 자,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주민에게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겠다라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뭐뭐를 위한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 뭐 공고 이런 것들이 현수막으로 걸리거나 하기도 합니다. 가끔씩.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공개적인 장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한꺼번에 청취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공청회라고 합니다. 공청회. 이렇게. 그래서 공청회가 어떤 거냐면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관한 뭐 공고 이렇게 뜨면은 장소라든지 일시를 알려주겠죠. 그래서 뭐 부산시청 대강당 뭐 여기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강당에 모아놓고 여기는 주민에게 의견을 듣겠다라고 했으니까 주민들 불러 모읍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 분야 전문가들까지도 쭉 불러 모으는 거죠. 해서 앉혀놓고 한 명이 단상에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의견을 듣는 거 이걸 공청회라고 해요. 공청회. 이렇게 올해는 11월 달에 이렇게 별로 춥지가 않은데 이렇게 날씨가 조금 쌀쌀할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뭘 해주냐면 히터를 틀어주는 거죠. 이렇게 모아놓고 히터를 틀어주고 발표를 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자죠. 지금도 다 자고 있는데 좀 눈 좀 뜨십시오. 뭘 그렇게 피곤합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재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의견 청취 절차니까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의견이 있으신 분 의견을 제시하세요라고 합니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잤는데. 의견 청취 절차에서 이렇게 의견을 들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공청회는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에게는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든 간에 나랑은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청회라는 건 나에게 구속력이 없는 계획들 이렇게 간접적인 의견 청취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들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된다. 이렇게 해도 나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해서 광역도시계획과 같이 추상적인 계획에서는 이런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공청회. 이게 공청회. 그 다음에 의회 의견을 듣는다라고 돼 있죠. 지방의회 의견 청취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의회는 수립권자가 정해지고 나면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시장 군수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은 시군의회, 시도지사가 수립하죠. 그럼 시도의회, 즉 수립권자 뒤에다가 의회라는 말만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부산, 울산, 경상남도가 수립한다. 그러면 부산시 의회, 경상남도 의회, 울산시 의회 의견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김해시장, 양산시장이 모여서 계획을 같이 만들겠다. 그럼 김해시 의회, 양산시 의회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수립권자가 속해 있는 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칸에 보면은 관계 시도, 시군 의회라고 돼 있죠. 시도, 시군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니까 의회도 시도, 시군 의회 의견을 듣겠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시장 군수라고 돼 있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들어만 놓으시고 여기 보면은 노란색에 부산, 울산, 양산, 김해가 묶였죠. 이럴 때는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상남 도지사라고 했습니다. 양산시장이랑 김해시장이 모여가지고 같이 계획을 만들지 않습니다.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상남 도지사. 근데 광역계획권에 포함된 시나군이 있겠죠. 김해시장, 양산시장. 이 사람들한테도 의견을 들어주라 그 말입니다. 뒤에 있는 시장 군수는. 이렇게 그냥 의회는 수립권자가 속해 있는 의회. 시도, 시군이 수립권자니까 시도, 시군 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여기까지. 그 밑에 수립이라고 돼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수립권자입니다.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그게 원칙. 자, 광역도시계획은 원칙 어떻게 수립한다고 했죠? 공동으로 같이. 그래서 첫 번째 칸에 시장 군수가라고 돼 있습니까? 시장 군수 공동 동그라미 공동. 그 밑에 칸에 시도가 공동 동그라미. 자, 그러면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라는 건 같은 도에 속하는 경우입니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입니까? 같은 도에 속하니까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같이 만들겠죠. 뒤에 같은 도 밑줄. 두 번째 칸에 시도가 공동 수립 보면은 요거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겠죠. 그 뒤에 둘 이상의 시도 밑줄.
이게 원칙. 이 두 가지. 요것만 보십시오. 요것만. 밑에 거 안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1월, 12월 달에는 원칙 위주로 봐나가는 겁니다. 예외들은 다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원칙을 알아놓고 나중에 점점 예외들을 붙여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시도지사가 계획을 같이 만듭니다. 같이. 근데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도지사가 수립, 국장이 수립 나오죠. 요거 말씀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말씀만. 자, 보면은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하고 나면 이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고 나서 한 10년, 20년 있다가 계획 수립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계획 만들라고 지정을 했으면 빨리 계획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3년입니다. 도지사가 수립에 1번 볼까요? 1번? 도지사가 수립에 1번 보면은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시장 군수가 승인 신청 안 하죠? 시장 군수가? 그러면 도지사가 직접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국장이 수립에 동그라미 2번.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을 안 하죠. 시도지사가 안 했으니까 국장. 그러면 아까 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에 국장, 도지사 이것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지정권자. 그러니까 지정되고 나서 3년 안에 계획 안 만들면 지정권자가 계획 직접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 국장 아니면 도지사. 이 두 사람이 다 합니다. 다. 그래서 따로 요거 공동으로 한다. 요것만 따로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국장 아니면 도지사입니다. 이 공동으로가 아마 끝까지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공동으로가. 그 다음에 거기 국장이 수립의 첫 번째 칸 보면은 국가계획이라고 돼 있습니까? 국장이 수립하는 거. 첫 번째 1동그라미 1번에 국가계획이라고 돼 있죠? 자, 앞으로 국가계획 나오면 대부분이 국장이 합니다. 뭐 국책사업 같은 거죠. KTX 깔고 그 다음에 4대강 정비사업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건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전부 아닙니다. 대부분이 국장이 한다. 이렇게. 그 밑에 시장 군수랑 도지사가 공동 수립, 시도지사랑 국장이 공동 수립 그건 다음에 됐습니다. 그건 진짜 다음에. 이렇게. 요게 수립권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칸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어떻게?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공동으로. 같이 수립합니다. 이렇게 수립을 했죠. 그리고 나면 이제 승인 신청을 합니다. 승인 신청. 승인하기 전에 모르는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쳐야겠죠. 협의 심의라는 절차를 거치겠다라는 거.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밑에 여기 승인에 다 나와 있으니까 승인해서 같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보면은 협의 심의 넘어가고 그 밑에 승인 돼 있죠. 자, 시도지사가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승인 신청하죠? 시도지사가 만든 건? 국장. 시장 군수가 만든 건? 도지사한테. 그 다음에 국장이 승인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협의랑 심의를 중앙이랑 합니까? 지방이랑 합니까? 중앙이랑. 그래서 거기 보면은 기획에 승인 신청이라고 돼 있고 기획에 시도지사가 수립한 건 누구한테? 국장의 승인을 받죠. 국장의 승인. 그 다음에 니은에 시장 군수가 수립한 건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심이라고 돼 있죠. 협의 보면은 국장이 수립 또는 승인 시 관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중앙 관계 중앙. 그다음에 심의도 국장이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도지사가 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요렇게 승인이 됐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그래서 계획을 만드는 절차는 다 똑같다라는 거. 그 밑에 송부 후 공고 열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자, 요거 한번 보죠. 승인권자가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을까요? 수립한 사람한테 보내줄까요? 보내주는 겁니다. 결제했으니까 가지고 온 사람한테 보내주겠죠. 이걸 송부라고 하면 송부. 그리고 이걸 받은 수립권자는 자기들끼리만 볼까요? 주민들한테 보여줄까요? 보여줘야겠죠. 그걸 공고하고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읽어보면은 국장이 승인했죠. 그러면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이건 협의한 사람한테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협의한 사람. 그 중요한 거 아니고 국장이 승인을 했으니까 수립권자 누구죠? 시도지사. 그래서 수립권자인 시도지사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시도지사에게.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송부를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공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중요한 거 아닌데 조금 이따가 공보가 뭔지 말씀드릴 겁니다.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하게 해야 한다. 그 30일 동그라미 치면 큰일 나죠. 떨어집니다. 시험에.
그런 숫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런 숫자. 시험에 나오는 숫자는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동그라미 치라고. 그러니까 그런 30일, 14일 이런 거 신경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국장이 승인을 하고 나면 수리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송부를 하고 시도지사는 시도 공보에 공고한다라고 돼 있죠. 공개적으로 알리겠다 이 말입니다. 공고는. 자, 공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시험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책을 읽다가 뭔지 모르실까 봐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공보라는 게 있고 관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자는 알릴 보자를 씁니다. 알릴 보자. 그러니까 소식지라고 생각하시면 소식지. 근데 공보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소식지고 관보는 중앙행정기관이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즉 공자가 나오면은 지자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국공립대학교, 국립대, 공립대, 그 다음에 국공채,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 즉 공자 나오면 지자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보라는 건 시도 공보, 시군 공보의 공고랍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걸 요 국장이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보해야 할까요? 관보해야 할까요? 국장은 중앙이니까 관보에다가 하면 관보에. 이렇게 시험에 이걸 바꿔서 틀리게 되진 않습니다. 근데 책을 읽다 보면은 공보, 관보 이런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도지사는 승인하고 나면 협의를 한 관계 행정기관한테 송부하고 시장 군수한테 보내줘야겠죠. 도지사가 승인했으니까 수리권자는 시장 군수, 그리고 시장 군수는 시군 공보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 요까지가 광역도시계획. 다시 한번 보죠. 자, 광역도시계획은 어떻게 만들죠?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요거부터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지정, 수립, 승인. 그래서 계획을 만드는 곳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그래서 먼저 빨간색에서 할지 노란색에서 할지를 정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정해지면 그 지정된 곳을 광역계획권 이렇게 부르는 광역계획권.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란 지정된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라는 거. 이렇게. 자, 지정을 하는데 지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두 가지. 같은 도에서 지정이 되거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을 하거나. 자, 같은 도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합니다. 누가 지정하죠?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장이 각각 지정을 합니다. 지정하는 사람은 요 두 사람만. 그 다음에 여기다 조금 더 추가를 해보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 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은 인접한 관할구역들끼리 지정을 합니다. 즉 서울, 부산 이렇게 지정은 안 됩니다. 서울, 부산은. 그래서 아까 예시에도 부산 주변에 있는 관할구역들을 이렇게 쭉 묶는 거죠. 인접해 있는 관할구역들끼리 묶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에는 특광시군 단위로 지정해야 됩니다. 즉 부산시를 포함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부산시 전부가 들어가야 되고 울산시를 포함시키고 싶다 하면은 울산시 전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양산시를 포함시키고 싶으면 양산시 전부가, 김해시는 김해시 전부가 포함되는 게 원칙. 다만 부산, 울산, 양산, 김해의 일부만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들어만 놓으시고 기본서에 나오면은 제가 그런 것들은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을 하고 나면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 어떻게 하죠? 같이 합니다. 둘 이상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합니다. 같은 도에서는 누가 같이 하면 되죠?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근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시도가 같이 합니다. 시도자가. 이렇게. 그래서 누가 같이 하는지 이거 모르셔도 괜찮은데 계획을 같이 수립한다. 공동으로 한다는 거. 요것만. 그 다음에 수립하기 전에 맨 처음에 기초조사하죠. 그 다음에 주민한테 의견 드릴 때 어떤 절차를 거치죠? 공청회,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는 수립권자가 시도, 시군이었으니까 의회도 시도, 시군, 의회. 이렇게 해서 수립을 하고 나면 승인 신청합니다. 시장 군수가 만든 건 누가 승인하죠? 시도지사가 만든 건 누가 승인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정권자. 그다음에 지정되고 나서 3년 안에 승인 신청 안 했을 때도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누가 수립하죠? 국가계획 나오면 대부분 국장이 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도지사가 승인합니다. 협의 심의를 누구랑 하죠? 1번 중앙, 2번 지방. 지방이랑 국장이 승인할 때는 중앙이랑 협의 심의를 거친다라는 거. 이렇게 승인을 하고 나면 수리권자한테 보내주고 그걸 받는 수리권자가 공고하고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 요게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그 밑에 기본계획 나오죠.
146페이지. 자,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계획입니까? 관할구역, 특광시군에서 만드는 계획입니다. 관할구역에서, 관할구역. 특광시군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그럼 기본계획 이거 어떻게 만들까요? 지정은 광역도시계획이고 계획 어떻게 만들죠? 수립하고 승인하고. 기본계획도 이렇게 만듭니다. 수립하고 승인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근데 계획을 만드는 곳이 다르다는 거죠.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인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즉 부산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산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죠. 부산 진구 기본계획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양산시 기본계획 이런 게 있는 거지 경상남도 기본계획 이런 건 없습니다. 즉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겠다라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 지정할 필요가 없죠, 없죠.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먼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는 특별시를 단위로, 광역시는 광역시를 단위로, 도는 시나 군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지정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수립하고 승인하는 겁니다. 수립하고 승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이 적혀 있어가지고 일단 설명을 하고 보면은 146페이지에 의 볼까요? 동그라미 1번에 뭐 도시의라고 돼 있는데 관할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특광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이런 추상적인 계획이라고 했죠.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둘 다 방향을 제시하는 추상적인 계획입니다. 이걸 가지고는 규제를 할 수가 없죠. 그럼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습니다. 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구체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 다음 성격, 아까 말했던 추상적 계획들, 특징들 쭉 써져 있죠. 추상적인 계획으로는 규제를 할 수 없고 그걸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처분성이 없다. 대내적 구속력을 가진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 다 적혀 있죠. 내부 구속적 계획, 이게 대내적 구속력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비구속적 행정계획, 똑같은 말이라고 했고 결론적으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실효의 문제가 없다라고 돼 있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실효라는 건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뜻입니다. 효력이 상실된다.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기본계획도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효력이 있어야 언제 효력이 상실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올 텐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실될 효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실효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문제 한번 내볼까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 도지사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광역계획권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맞습니까? 방금 효력이 상실 이런 것들 안 나온다고 했죠. 광역도시계획은 효력이 상실된다, 실효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효력이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든 말든 우리 삶에는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나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실효된다, 효력이 상실된다 이런 말이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는 나오면 안 됩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지부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여기 관할구역에서 수립한다라고 했죠. 그 관할구역이라는 게 특별시는 특별시를 단위로,
광역시는 광역시를 단위로, 도는 시나 군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거. 그래서 특광시군을 단위로 수립합니다. 근데 부산시에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뭐 부산시 외곽 순환도로를 만든다라고 해보죠. 이거는 부산에 울산, 뭐 기장 이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이라고 해서 도로인데 부산을 지나가는 이런 도로인데 우리 관할구역은 여기까지니까 나는 계획 여기까지만 만들래. 그렇게 하지 말고 옆에 것까지 같이 만들어주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기간이라고 돼 있는데, 자 거기 보면은 도시군 계획 수립 단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라고 돼 있죠. 자 수립 단위가 없습니다. 기본 계획은 장기 계획입니다. 장기 계획. 이걸 왜 이런 걸 써놓냐면은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정비법에 가면은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비 기본 계획. 그다음에 주택법에 가면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기본자 들어갑니까? 정비 기본 계획, 리모델링 기본 계획. 이런 기본자 들어가는 계획들은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헷갈리라고 맨날 도시군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X. 그냥 장기 계획입니다. 장기 계획. 실제로 수립 단위가 없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보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20년마다 수립한다라고 돼 있는데 아무튼 맨날 바꿔낼 때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렇게 냅니다. 다른 기본자 들어가는 계획들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니까. 오케이. 그다음 뒤에 5년마다 동그라미 할까요?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이 2020년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2020년에 부산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때 기초조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기초조사를 합니다.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근데 20년에 예상했던 인구 증가율, 인구 감소율보다 훨씬 더 급하게,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감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만들었던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겠죠. 수정이 필요한데 그냥 20년에 만들었으니까 쭉 방치할 거예요? 아니면 계속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해줄까요?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만드는 계획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재검토를 합니다. 그거 5년마다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재검토는 대부분 5년일 겁니다. 그러니까 5년 아닌 걸 외울 건데 대부분이 5년이라고 해도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5년마다 재검토. 그래서 재검토 나오면은 5년마다. 재검토는 5년마다. 이렇게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재검토를 해주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위, 요걸 좀 봐야 되는데, 자 저기 보시면은 각종 행정 계획들이 나오죠. 목차에는 안 썼지만 제가 맨 위에는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국가계획. 이 밑에 광역도시계획, 이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 이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 요 계획들은 상하관계를 가집니다. 최상위 계획이 국가계획이고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 그 밑에 기본계획, 그 밑에 관리계획. 자,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항상 상위 계획에 부합하게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부산 있고 주변에 경상남도가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서 부산을 통과하는 뭐 이런 전철을 하나 만들자 아니면 도로를 하나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으로. 근데 부산시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나는 그런 도로 만들기 싫어. 이렇게 만들래.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이렇게 수립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맞게 수립을 해주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상위 계획에 부합하게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기본계획이란 말이 빠져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6번 이런 거 됐습니다. 일단 놔두시고 그건 다음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 나오죠? 그건 일단 놔두십시오. 이렇게. 그 밑에 수립 절차 및 대상 지역이라고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이라고 돼 있죠? 근데 기본계획은 수립하는 절차가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도시계획이랑 똑같으니까. 그럼 그거 한번 써보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구역, 특광시군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럼 서울시에서는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누가 만들면 좋을까요? 특별시에서는 누가 만들면 좋을까요?
서울특별시장이. 부산시에서는 누가 만들면 좋을까요? 부산광역시장이. 세종시에서는 누가 만들면 좋을까요? 세종시장이.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지사가. 김해시에서는 김해시장이. 함안군에서는 함안군수가. 즉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에서 특광시군이 만드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이렇게 특광시군에서 특광시군이 만든다라는. 특광시군에서 특광시군이.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 자, 수립권자 정해졌습니까? 이제 자리 찾아 넣으면 됩니다. 수립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 하죠? 기초조사. 기초조사 하고 나서 뭐 하죠?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 몇 번 듣죠? 한 번은 누구한테? 한 번은? 이렇게 수립을 했죠. 그리고 나면 승인 신청을 합니다. 승인하기 전에 뭐 해야 되죠? 협의하고 내 기본계획도 이렇게 만듭니다. 똑같으니까 안 써놨을 뿐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랑. 자, 그 다음에 뭐 기초사회는 아까 위에 제가 안 읽고 넘어온 거 동그라미 5번에 보면은 토지 적성평가랑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 다음에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주민한테 의견 듣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의견을 듣는데 주민에게 의견을 들을 때 기본계획도 추상적인 계획입니까? 기본계획도 추상적인 계획입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 종합 이런 말 들어가면은 대부분 추상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여기서도 공청회 해도 될까요? 공청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기본계획도 나의 권리 의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쳐서 주민에게 의견을 들어도 된다라는 거. 뭐 간접적인 의견 청취 절차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수립권자가 특, 광, 시, 군입니까? 그러면 의회는 특, 광, 시, 군 의회 의견을 들으면 될까요? 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회, 부산시에서는 부산시의회, 김해시에서는 김해시의회, 함안군에서는 함안군 의회 의견을 들으면 된다라는 거. 항상 수립권자 뒤에 의회라는 말만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승인 신청을 해야겠죠? 여기 보면은 수립권자랑 승인권자는 상하관계를 가진다라고 했죠. 자,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싹 다 지자체장인데 이 사람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까지는 광역지자체입니까? 기초지자체입니까? 아까 두 번째 줄에 있었습니까? 세 번째 줄에 있었습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두 번째 줄에 있죠. 그리고 특별시 밑에 자치구가 있고 광역시 밑에 시랑 구랑 군이 있고 이렇게 항상 그런 것들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맨 위에 국장 이런 것들 항상 눈앞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손에 쓰십시오. 안 되겠으면 손에 쓰고 맨날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 이렇게 보고 다니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광역지자체다. 광역지자체. 그러면 시장, 군수는 기초지자체겠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광역지자체 계획 만들었습니다. 이거 누가 승인하면 되죠? 시도 위에 국장이 있으니까 국장. 시장 군수가 만든 계획 이거 누가 승인하면 되죠? 끝.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도. 근데 이게 한 10년 전까지는 맞았는데 이제 틀렸습니다. 그 지방자치제도가 언제 시행되죠? 모르시겠죠? YS 때입니다. 김영삼 정부 그때 대통령 선거에 나올 때 공약이었어. 공약.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공약이라서 96년인가 98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가 20년이 넘었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지방행정기관들이 가지는 권한은 점점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커지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중앙에서 행사하던 권한을 점점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런 것들이 공법책 곳곳에 나올 겁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개정된 지가 좀 오래됐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만든 도시군 기본계획 국장한테 승인받았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거 스스로 확정하면 됩니다. 확정. 특이하죠? 시험 문제.
출제위원이 보기에 시장 군수가 만든 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 바보 아니고서야 누가 몰라요. 시장 군수가 만든 걸 위에 있는 도지사가 승인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건 특이하니까 이걸 시험에 출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기본계획 시험에 나오면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건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립하고 승인하고. 그러니까 책에는 없지만 별로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쓰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뭐 이해 안 될 게 없죠. 이렇게 수립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와 같은 광역지자체장들은 스스로 확정하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확정하는 사람이랑 승인하는 사람 요 두 사람 합해 보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스스로 확정합니까? 그래서 시,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습니까? 그래서 도지사. 시 도지사가 기본 계획을 확정하거나 승인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확정하거나 승인할 때, 확정할 때도 당연히 협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확정할 때도 협의 심의를 거치는데 이 사람들은 1번 중앙과 협의 심의한다. 2번 지방과 협의 심의한다. 네? 시 도지사는 국장 아니면 중앙이라고 하죠. 국장만 중앙이고 지자체장들 밑에 있는 지자체장들은 다 지방이라.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일이 없습니다. 승인권자의 국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 이제 나중에 제가 관리계획 설명 드리려고 이걸 다 쓴 겁니다. 관리계획 설명 드리려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특광시군에서 특광시군이.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만든 계획은 국장한테 승인받습니까? 스스로 확정합니까? 확정. 신하군이 만든 계획은 도지사가 승인하죠. 해서 확정하는 사람이랑 승인하는 사람을 합하면 시도지사 이렇게 시도지사. 특별시, 광역시는 스스로 확정하고 도지사는 승인하니까. 그래서 시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협의심의를 누구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지방이랑 협의심의를 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면은 원칙.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자신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관할구역에 대해서. 그리고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부산시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은 수립을 해야 될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해야죠. 해놓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이 부산시를 개발시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기억 있죠? 그게 기본계획이 시험에 나오면 그냥 무조건 따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은. 정답으로도 가장 많이 된 거. 외워야 되는 건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외우는 건 천천히 해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수립 승인.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에서 특광시군이 만드는 계획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뭔지만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건 관할구역,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했죠. 부산시의 발전 방향, 울산시의 발전 방향, 각 시, 군의 발전 방향들이 쭉쭉쭉쭉쭉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 방향이 만들어지겠죠. 이때 이렇게 도를 쌓아 올릴 때 필요 없는 것들이 있다는 필요 없는 것들.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안 보이죠? 조그만한 거, 조그만한 거. 안 보일 정도로 조그만한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도시에서는 수립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게 기억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중요한 데 어디죠? 안타깝게도 부산은 아닙니다. 어디죠? 수도권. 그래서 수도권이면 안 됩니다. 첫 번째죠. 그게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죠. 두 번째,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산시 이런 데는 무조건 수립하는 겁니다. 부산과 경계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인구가 많아도 안 됩니다. 인구가 10만 이하인 어디라고 돼 있죠? 여기 시나 군에서만. 반대로 말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는 무조건 수립하는 겁니다. 무조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시나 군에서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시험에 나오면 그냥 따라 나오는 겁니다. 기본계획 나오면. 그리고 정답으로도 제일 많이 됐던 거.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모의고사 낼 때는 니은을 냅니다. 근데 이건 계속 안 나옵니다. 제가 나온다고 하면 원래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온다고 하는 거 빼고 보시면 뭐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내는 모의고사는 계속 니은을 내고 있는데 그냥 시험에는 계속 기역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서 조그마한 도시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인 시나 구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은은 일단 시험에 안 나오니까 됐고 이번에 예외라고 돼 있는데 아까 했던 겁니다. 기본계획 어디서 만들죠?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수립합니다. 다만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산에서 수립하면서 옆에 있는 양산, 김해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부산시장이 양산, 김해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김해시장, 양산시장 몰래 포함시킬까요? 말하고 할까요? 네, 협의는 해야 됩니다. 협의는. 가로 안에 아마 있을 겁니다. 협의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 협의는 해야 한다. 사전에 해당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 물어보고 포함시키겠다라는 거. 이게 기본계획입니다. 자, 짜잘한 거 좀 많이 설명드렸는데 요거는 관리계획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관리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서 만들죠? 둘 이상의 관할구역. 거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맨 처음에 뭐 했죠? 그래서 지정이 되면 거기를 광역계획권 이렇게 부르고 지정된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어떻게 수립합니까? 공동으로 같이 합니다. 같이 공동으로 수립권자는 공동으로. 그래서 요약하면 광역도시계획은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지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죠? 관할이 같거나 관할이 다르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같은 도에서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될 때는 누가?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할 때는 국장이. 이것만. 수립은 공동으로 한다. 이것만. 나머지 내용들 그냥 쓸데없으면 다 나중에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동으로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다음에 기본계획 어디서 만들죠? 관할구역, 특광시군에서. 그럼 지정을 할 필요가? 어디서 만드는지가 이미 정해져 있죠. 그래서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특광시군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계획이 기본계획입니다. 근데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뭐 국가계획은 국장, 3년 안에 수립 안 하면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한다. 근데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그냥 이 사람들이 수립합니다. 이 사회과학에서 예외가 없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특광시군이 수립합니다. 그게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장이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습니까? X.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국장이 수립하거나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없고 무조건 이 사람들만. only 이 사람들만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예외가 없더라는 거예요. 맨날 바꿔내던 게 뭐 국가계획 이런 말들. 근데 이제 앞에 말들 좀 예쁘게 만듭니다. 막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뭐 이렇게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그런 말 나와도 그냥 특광시군이 하는 겁니다. 특광시군이. 예외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승인 후의 절차도 아까 광역도시계획이랑 똑같습니다. 자, 승인을 하고 나면 승인권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내줘야겠죠? 보내줘. 송부. 그리고 이걸 받은 수립권자는 공고하고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확정한 사람은 지한테 보낼 필요는 없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요게 기본계획. 그래서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수립하고 승인한다. 특광시군에서 특광시군이 만드는 계획이다라는 거. 특광시군에서 특광시군이 요거 좀 이따 또 할 겁니다. 관리계획에서.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랑 기본계획 보면은 이 두 가지는 추상적인 계획이다.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공법은 규제법이라고 했는데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는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구체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구체화되는 계획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페이지 138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138페이지에) 가로 4번에 보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돼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그겁니다. 너무 이렇게 현관배치고 밑줄하고 필기하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은 중간에 도망갑니다. 힘들어서. 지금 좀 놓으시고 나중에 오십시오. 나중에 도망가지 말고 좀
이렇게. 이 입문서 좀 이따 기본서 나오면은 저는 기본서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서 나오면 바로 그때부터 기본서로 수업을 할 거니까 요 밑줄 너무 열심히 치시면 아까울 겁니다. 이거 제가 기본서에 예쁘게 쳐드리겠습니다. 자, 가로 4번.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해서 그거 밑에 박스 있죠? 그 박스 자기 나이 수만큼 별표 치십시오. 60세 이상인 분들은 10개 치고 곱하기 6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중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뭐 거의 뭐 3년에 한 번꼴로 2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 겁니다. 얘네들이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는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죠. 그 방향을 제시하고 나서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를 합니다. 구체화. 근데 구체화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체화되는 내용이 거기 있는 6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써보겠습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제가 100번도 넘게 하니까 외워집니다. 그거. 첫 번째,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걔네들을 용도, 구역이라고 합니다. 1번의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의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계획. 2번에 용도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계획. 그게 관리계획입니다. 세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네 번째, 도시개발법이 뭐 하는 법이라고 했죠? 신도시 만드는 거. 도시개발법은 그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무슨 법이라고 했죠?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 그런 사업들을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정비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관리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여섯 번째,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즉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나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만드는 계획을 뭐라 부르냐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 만드는 계획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6가지. 요게 관리계획으로 구체화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하면은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찾는 겁니다. 박스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요 6가지가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그러면은 자, 용도 지역이 관리계획이 아닙니다.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관리계획입니다.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이 아니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절차가 관리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관리계획이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관리계획이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관리계획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절차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똑같을까요? 네, 관리계획이라고 했으니까.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절차랑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똑같습니까? 네, 관리계획입니다. 기출문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5번에 보시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이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정하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도 관리계획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기출문제. 예.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모두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모두. 그래서 관리계획은 구속력 있는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관리계획이라는 게 요 6가지 뭐 칠판을 지우고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비유를 해서 설명을 보면은 신라면, 진라면, 오짬, 오징어 짬뽕 아십니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무파마. 얘네들 라면입니까? 얘네들 끓이는 절차가 똑같습니까? 네, 라면 끓이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 배울 겁니다. 관리계획이란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절차,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절차,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그 공통사항들을 먼저 뽑아서 배우는 겁니다. 관리계획을 통해서.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 지정하는 절차를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도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걸 배울 겁니다. 기반시설 설치하는 절차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용도 지역이 뭔지, 용도 지구가 뭔지, 용도 구역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울 겁니다. 신라면은 무슨 맛이고 진라면은 무슨 맛이고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요게 나옵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리계획이란 신라면, 진라면이 아니고 이런 라면들을 끓이는 절차를 배우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말씀 안 드리는 게 4번.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관리계획의 내용 맞습니까? 네, 안에 있으니까.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관리계획이 맞습니다. 근데 요건 절차가 좀 다릅니다. 관리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절차는 좀 다르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에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 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절차를 배웁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하고 요렇게 사업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규정을 합니다. 마찬가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뭘 규정하냐면 정비사업을 하는 절차를 배웁니다.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관리계획이 맞지만 정비사업을 하는 절차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가면은 그 정비법의 목차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요거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쭉 써져 있습니다. 사업의 절차대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관리계획 맞습니까? 네, 관리계획 맞습니다. 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은 관리계획은 맞지만 절차가 다르다라는 거. 라면은 맞지만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는 팔도 비빔면입니다. 절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서. 이게 관리계획.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쉬었다가 뭘 볼 거냐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계획을 만드는 절차를 배울 겁니다. 그 관리계획을 만드는 절차라는 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우리는 배운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배우는 겁니다. 그게 관리계획입니다.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죠.